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죠? 차가운 도시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고구려의 서늘한 새벽 공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위인 일기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연대표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올인했던 한 남자와 그를 믿고 세상으로 나온 또 다른 남자의 뜨거운 브로맨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내 곁에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세상을 다 가졌지만 정작 마음 둘 곳 없어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고국천왕과 을파소의 이야기는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볼륨을 조금 더 높여보세요. 이제 고구려의 궁궐, 그 은밀하고도 치열했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잠깐, 채널 위인 일기 가족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인 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고독한 작가에게는 고구려의 철갑 기병보다 더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기업의 회장님이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전문 경영인 CEO는 저기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짓던 무명의 청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주가는 폭락하고 이사들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겠죠? 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 고구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국천왕은 당시 고구려를 쥐락펴락하던 오부라는 기득권 세력, 요즘 말로 하면 재벌가 카르텔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가 선택한 카드는 바로 을파소라는 이름에 이름 없는 선비였죠. 을파소는 당시 서암록곡 좌물촌이라는 시골 구석에서 농사를 짓던 말 그대로 흙수저 중의 흙수저였습니다. 하지만 고국천왕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단맛에 취한 귀족들 대신 땅의 정직함을 아는 사람을 원했던 거죠. 귀족들이 말도 안 된다며 거품을 물고 반대할 때 왕은 을파소에게 고구려의 최고 관직인 국상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맡긴 올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 드라마틱한 정치판 뒤에는 한 여인이 있었거든요. 바로 왕후 우씨입니다. 그녀는 고국천왕의 아내였지만 왕이 죽던 날 밤 아주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슬피 울며 곡을 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우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고 그날 밤 몰래 궁을 빠져나가 왕의 동생들을 차례로 찾아갑니다. 다음 왕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저와 손을 잡으시죠. 요즘 식으로 치면 대기업 회장이 급사하자마자 안주인이 지분권을 쥐고 후계 구도를 직접 설계하러 밤거리를 달린 셈입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의 둘째 동생인 산상왕을 선택해 재혼하고 다시 왕후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 고구려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건 우씨만의 생존 방식이자 고도의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고국천왕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지킨 고구려라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진 걸까요? 그녀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뜨거운 심장을 상상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금? 국가 예산? 고국천왕은 이 개념을 세계 최초로, 그것도 아주 눈물겨운 방식으로 정립한 군주입니다. 어느 날 고국천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길가에서 통곡하는 한 농부를 만납니다. 왜 그리 우느냐? 는 왕의 질문에 농부는 대답하죠.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고 빚 때문에 자식들을 노비로 팔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고국천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며 같이 웁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설정샷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을파소를 부릅니다. 국상 백성이 굶주리는데 왕의 자리가 무슨 소용인가?
당장 대책을 세우시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진대법입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요즘으로 치면 무이자 긴급재난지원금이자 국가 공인 햇살론 같은 제도였죠. 기득권 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고리대 금업 사업 망하게 할 거냐? 며 거세게 항의했죠. 하지만 고국 천황과 을파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소신, 그건 요즘의 어떤 경제 정책보다도 앞서간 혁신이었습니다. 고국 천황과 을파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요즘 말로 진한 브로맨스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사실 을파소는 처음 왕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그릇이 작습니다라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고국 천황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대의 그릇이 작다면 내가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바다가 되겠소. 이런 고백, 웬만한 연인 사이의 고백보다 더 심쿵하지 않나요? 을파소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국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화려한 저택 대신 소박한 집에서 지냈고, 왕이 주는 하사품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일쑤였죠. 고국 천황은 그런 을파소를 보며 그대가 있어 내가 편히 잠들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왕의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오직 을파소만이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고, 왕은 그 쓴소리를 달콤한 보약처럼 삼켰습니다. 현대의 CEO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파트너십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두 남자의 뒷모습. 압록강의 노을 아래 서 있는 그들의 실루엣이 그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이들의 개혁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강남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연나부의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농부놈을 데려와서 우리 권리를 뺏느냐며 군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이때 고국 천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갑옷을 입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그 누구든 나의 적이다. 왕의 사자후가 궁궐을 울렸고 을파소는 후방에서 보급과 전략을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권력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특권이 지배하는 세상과 능력이 인정받는 세상의 대결이었죠. 결국 고국 천황은 반란군을 제압하고 왕권을 확립합니다. 이 승리 덕분에 고구려는 귀족들의 연합체에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치 구멍가게 같던 회사가 글로벌 대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한 순간이었죠. 을파소는 국상이 된 후 단 하루도 편히 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고구려 전역을 돌며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폈고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가 매일같이 현장 시찰을 다니며 민원을 직접 해결한 셈이죠. 그를 바라보는 고국 천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을 겁니다. 어느 늦은 밤 촛불 아래서 서류를 검토하던 을파소에게 왕이 다가와 어깨를 다독입니다. 국상 조금 쉬어가며 하시오. 그대가 쓰러지면 내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소. 을파소는 웃으며 답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이 웃으며 농사짓는 소리가 제게는 가장 큰 휴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와 이런 참모가 있는 나라라면 정말 믿고 살만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을 겁니다. 다시 우씨 왕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사실 기록에는 그녀가 권력욕에 가득 찬 인물처럼 묘사되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국 천황이 을파소와 함께 개혁을 밀어붙일 때 우씨 왕후는 그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이었던 그녀가 자기 집안의 이익을 버리고 남편의 편에 선다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꿈꾸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남편이 얼마나 외로운지를요. 고국 천황이 죽었을 때 그녀가 보여준 파격적인 행보는 어쩌면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고구려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마지막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당신의 나라는 지키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밤길을 달려 동생들을 찾아갔던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오늘 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197년 5월 고구려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고구려의 개혁을 이끌던 거대한 심장, 고국천왕이 갑작스럽게 서거한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국가의 절대적인 리더가 후계자도 명확히 정하지 못한 채 급사한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대폭락하고 나라 전체가 비상사태에 빠질 만한 일이죠. 이때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왕후 우씨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 곁에서 눈물을 흘리는 대신 차갑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지금 이 소식이 밖으로 나가면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그가 일궈놓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 우씨는 남편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고 어둠을 틈타 왕의 동생들을 차례로 찾아갑니다. 첫째 동생 발기는 무례하게 그녀를 내쫓았지만 둘째 동생 연우산 상왕은 그녀의 손을 잡았죠. 이 극적인 하룻밤의 정치로 인해 고구려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권력욕이라고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고구려라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 악녀가 되기를 선택한 셈이니까요. 왕이 죽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던 유일한 버팀목이 사라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던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선 상황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을파소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국천왕의 동생인 산상왕 시대에도 여전히 국상의 자리를 지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이 탐나서? 아닙니다. 그는 고국천왕과 약속했던 백성이 배불리 먹는 세상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내 세상은 끝났다며 을파소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을파소는 산상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왕께서 제게 맡기신 것은 벼슬이 아니라 고구려의 미래였습니다. 그 미래가 완성될 때까지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비록 주군은 바뀌었지만 그의 충성심은 사람이 아닌 가치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진짜 전문 경영인의 모습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가치관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가졌지만 접근 방식은 아주 달랐거든요. 고국천왕 더 비전에리그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굶주리는 백성을 보고 자신의 옷을 벗어주는 공감 능력의 끝판왕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감성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CEO였습니다. 그의 정책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을파소 더 스트래티지스트 반면 을파소는 차가운 머리를 가진 전략가였습니다. 왕이 흘린 눈물을 진대법이라는 정교한 법률 시스템으로 치환한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숫자로, 법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리얼리스트였죠. 고국천왕이 백성이 아프다고 외칠 때 을파소는 그러면 이 정도의 곡식을 이 정도 이율로 빌려주면 됩니다라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완벽한 T와 F의 조화. 여러분, 성공하는 조직에는 늘 이 두 부류의 인간형이 필요하다는 걸. 이 두 사람이 1800년 전에 이미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을파소가 너무 독했다고, 너무 원칙주의자였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을파소가 시골에서 농사짓던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명문의 후손이었지만 가문이 몰락해 직접 흙을 만지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권력의 횡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였던 거죠. 귀족들이 서류상으로만 백성을 논할 때 을파소는 그들의 거친 손마디와 텅 빈 뒤줄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원칙주의는 콤플렉스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시는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백성들이 겪게 하지 않겠다는 결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처럼 억울하게 재능을 썩히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을파소의 이 다짐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 정치와 복지 이야기만 했나요? 사실 고국천왕은 엄청난 전쟁광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쟁의 천재였죠.
184년 한나라의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고국천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는 좌원이라는 곳에서 한나라 군대를 괴멸시키는데 이때 보여준 전술은 현대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적의 보급로를 끊고 심리전을 이용해 적을 와해시켰죠.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운동까지 국가대표급인 선배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는 안으로는 백성을 보살피고 밖으로는 외세를 막아내는 그야말로 완성형 리더였습니다. 그가 왜 을파소 같은 강직한 인물을 원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밖에서 싸울 때 집안 넷을 완벽하게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203년 을파소는 드디어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합니다. 고국 천왕이 떠난 지 6년 만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그가 죽었을 때 고구려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 통곡했다고 합니다. 왕의 죽음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이 흘렀다는 설이 있을 정도예요. 을파소는 죽기 전 산상왕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법을 세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나라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구려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걱정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평생을 회사에 헌신하고 퇴직금도 사회에 환원하며 회사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창업공신 같은 모습입니다. 을파소가 없는 고구려는 이제 스스로 서야 했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단단한 뿌리를 내렸는지를 시험받는 시간이 온 것이죠. 사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고국 천왕이 죽기 전 을파소와 나눈 마지막 대화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왕은 을파소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국상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오. 하지만 그대가 있으니 나는 웃으며 갈 수 있소. 그리고 을파소는 왕이 없는 6년 동안 매일 아침 집무실에 앉아 왕의 빈자리를 보며 이렇게 뇌까렸을지 모릅니다. 왕이시여, 보고 계십니까? 당신과 내가 약속했던 그 진대법으로 올해도 수만 명의 아이가 굶지 않고 자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군신 관계를 넘어선 영혼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서로의 꿈이 서로의 삶이 되었던 관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파트너가 있으신가요?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고국 천왕과 을파소, 그리고 우씨 왕후. 이 세 사람이 쓴 고구려의 서사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고국 천왕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눈과 진심 어린 공감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을파소는 실력 있는 자의 책임감과 변치 않는 원칙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었죠. 그리고 우씨 왕후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생존의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하다고들 하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어떻게 돕느냐고 말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1800년 전 그 척박한 땅에서 농부의 아픔에 같이 울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두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지핍니다.